가사 두 번째 시간으로 탄군가, 정훈이라는 사람이 쓴 탄군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의 탄군가는 작년 수능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출지문입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에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설마 또 내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작년에 수능이 나오기 전에 그 수능을 친 아이들을 선생님이 아마 이 지문으로 수업을 해줬었습니다. 내가 잘 맞추는 게 아니고 가사문학 작품 자체의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대부분 주요한 작품들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작품 공부만 꾸준히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작품이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본 기억이 있으면 전혀 모르는 작품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배우고 있는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고전시가 작품은 창작될 수가 없습니다. 고전시가 작품이 창작될 수 있으려면 타임머신이 있어요. 타임머신을 굳이 만들어서 고전시가를 가서 짓고 오지 않는 이상 고전시가가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굳이 또 타임머신이 만들기도 어려운데 만들어서 그거 하려고 만들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는 작품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을 치기 전까지 주요 작품들을 최소 한 번, 최소 한 번이라는 것은 고등학생이면 양심상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소 한 번이고, 그래도 내가 좀 잘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해석해보고 관련 작품을 풀어보는 작품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그 장르가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오늘부터 당장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와서 작품 모음집 시리즈를 4개인가 추천해 줬을 겁니다. 맞죠? 예. 주문했습니까? 예. 난 샀다 혹은 주문했다 흔들어 보세요. 했다. 오, 좋습니다. 일단 주문한 친구들은 이제 오전 시간에 다 맞추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주문 안 한 친구들 오늘까지 주문을 하면 다 맞춘다고 해줄게요. 책이 오지 않더라도 오늘 주문이라도 하면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니는 떠들어라, 나는 주문 안 한다, 끝까지 버티겠다, 지조를 지키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됩니다.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 그 중에 절반은 독서에 할애하셔야 되고, 나머지 절반을 문학에 할애하셔야 되는데, 그 문학도 사실 선생님이랑 배우고 있는 고전시가, 그리고 1학기 때 배웠던 현대시, 그리고 고전소설, 그 다음에 고전 현대소설, 또 소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일 돌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은 시 먼저 해놓고 소설 나중에 하겠다고 하든지, 그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문학을 지금부터 하셔서 언제 완성시키면 되냐면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작품 모음집을 한두 번 정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 때까지.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작품 모음집을 한 2번 정도 봤다 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수능 연계 문제, 수능 특강 이런 걸 사서 푸셔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잘 나가는, 국어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부터 안 하면은 나중에 허덕입니다. 나중에 고전시가 작품 다 못 봐가지고 3학년 때 보려고 하면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급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다른 학교에 가면 그냥 국어 1, 국어 상식 안에는 수능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냥 교과서를 이렇게 수업하고 막 활동하고 막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가,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발표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활동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평가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고 수능을 생각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뒤늦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작품 공부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조와 가사가 제일 절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와 시조 작품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가사랑 시조가 그 작품 모음집에 가장 많이 실려 있습니다. 가사와 시조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많이 나오는 3순위가 한시입니다. 근데 저번에 봤다시피 한시는 2006년인가 그 이후에는 출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또 출제진 중에 또 한시를 좋아하는 교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장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순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게 2회 딱 두 번 수능에 나온 고려가요. 저번에 봤던 청산별곡 같은 아이들도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2001년이긴 해요. 그 고려가요가 수능에 등장하는 건.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치는 모의고사랑 고등학교 3학년이 3월, 6월, 9월에 치는 모의고사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출제진이 다릅니다. 출제진. 여러분들이 치는 고1, 2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그 모의고사의 출제지는 어디냐면 각 시도 교육청입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다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뭐 부산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인천 광역시 교육청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3월, 6월, 9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풀을 가동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능과 연계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3, 3, 6, 9 모의고사 내일 치는 거 있죠. 박스도 달라요. 포장된 그런 것도 달라요. 보시면. 그런데 그 2020년 9월 모의고사에 고려가요 작품이 2작품이나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요가 절대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고려가요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고려가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요 작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고대가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유령의 황조가라든지 공무도화가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좀 찜찜하고 몇 작품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가사와 시조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기타 장르도 한번 쓱 봐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대부분 작품 모음집이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앞단은 엄청 열심히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작품 모음집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지도 않는 고대가요 한참 보고 이거 막 엄청 막 줄 거면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사 시조가 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 힘을 덜 주시고 뒷부분을 보든지 아니면 가사 시조부터 아예 보고 나중에 앞부분을 보든지 하여튼 가사와 시조가 중점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연습 더하기 작품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는 작품에 대한 공부. 이게 작품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응용문학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 요거 두 개를 길러야 되는데 1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1번을 하는 방법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작품 모음집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구매해서 원문을 구해서 왼쪽에 PDF로 깔아놓고 오른쪽에 작품 모음집을 펼쳐놓고 원문만 가지고 해석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고 해석이 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석이 깔려있으면 해석문을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문과 해석문을 번갈아 보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대부분 작품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작품의 성격,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 자체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능에 이 부분이 나온다면 내 작품 모음집에는 여기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그 구절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일부분을 해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2학년 1학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여름방학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1번은 그냥 작품을 두세 번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행가 홍순학이 지었고 청나라에 갔다 오면서 지은 이야기인데 뭐 중간에 막 서로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말이 안 돼서 필담을 주고 받았어 막 이 정도. 그리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놓으면은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는 작품 공부를 해두고 나면은 이제 작품을 다 봤으면 그때부터는 기출 문제집, 고전 시간만 모아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고전 시간을 사가지고 푸는 겁니다. 왜 기출 문제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몇십 년치가 모아져 있다 하더라도 계속 기출 문제 풀다 보면 3학년 때 되면 풀 게 없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말고 그 전에 수능 특강, 그 전전에 수능 특강을 구하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무조건 수능 특강을 푸세요. 내가 일반고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다 보면 아마 문제가 모자라는 그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때 뭘 풀어야 되냐? 일반 그 시중 문제집을 사지 마시고
그나마 수능 특강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문제가 잘 정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사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 가사를 수업하더라도 이제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오늘 마지막입니다. 저번 시간에 가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가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작품은 정훈이라는 사람의 탄군가인데 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은 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강아지, 개를 많이 키웁니다.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워요.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개한테 잘해줍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못되게 하지만 선생님 와이프도 개를 부러워합니다. 쟤는 좋겠다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먹을 거 주면 나는 별로 안 부러워요. 통제당해야 되고 항상 내가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주인이 줘야만 먹을 수 있고 난 싫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걔가 부럽대요. 일하는 게 싫대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걱정 없이 진짜 좋은 주인 만나면 놀러도 잘 다니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할 때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아파트에 산책 나가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개를 데리고 엄청 많거든요.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저런 장면이었어요.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문 앞에 개가 묶여있는 개들. 걔들은 뭡니까? 하루 종일 묶여있다가 이제 주인 나가면 인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했다가 돌아오면은 집에 밥 먹으면 밥 남은 거 다 짬처리해가지고 걔한테 주잖아요. 하면 그거 먹고 꼬리 좀 흔들어주고 하루 종일 짖고 사진에서처럼 이 줄에 묶여서 거의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개들은 줄을 풀어줘도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거기 살다 보면 거기만이 자기 세상인 거예요. 딴 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내 세상이구나. 여기까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무의식 중에 인식이 돼, 몸에 각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원래 개는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고양이랑 개를 키울 때 고양이가 좀 더 키우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안 시켜도 된대요. 고양이 잘못 산책시키면 집으로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공간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키우려면 집고양이가 되려면 집에서 계속 키워야 돼요. 걔는 집에서 계속 키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병도 걸리고. 얘들은 원래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체념. 그리고 받아들이게.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가사를 얘기를 하는데 왜 하느냐?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지배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권계층은 사대부였습니다. 이 사대부들은 유교적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유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름을 떨치고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을 삶의 이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는 그런 게 됐는데 조선 중기 후기로 가면서 과거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양반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돼요. 사회가 안정되니까. 그러면 어떤 양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공부를 해도 과거 시험에 못 붙는 양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붙었어. 근데 우리 아빠는 붙었어. 그래서 우리 집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붙었거든? 근데 우리 아빠가 벌어놓은 걸로 살 수 있었거든?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우리 아들도 과거에 못 붙어. 한 2대나 3대 정도 못 붙으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양반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빌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옆에 있는 평민들한테. 그래도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좀 이거 계급도 있고 좀 직분도 있고 돈도 있어야 존경을 받는데 돈도 없어. 과거도 못 붙어. 아니 거지 같아. 그럼 옆에 있는 농민들이 양반으로 보겠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발생합니까? 차라리 양반 나한테 팔아라. 양반 매매 제도 일어나도 선생님 양반전에 나오잖아요. 선생님 양반전에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럼 신분제도의 혼란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양반들은 그런 양반전 같은 소설도 지었지만 뭘 하게 했냐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 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런 신세를 한탄하는 가사들이 조선 중기 이후에서 후기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오늘 얘기할 이 정훈의 탄궁가 한탄하다 궁한 상황 가난한 상황을 한탄하는 이런 노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아가 생명같이 여기며 콧대가 높았던 그런 양반들이 자신의 이상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평민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러한 감정이 뭔지를 찾으려고 읽어야 한국가가 제대로 읽힌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시간을 5분을 줄 테니까 선생님이 학습지에 준 한국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전시가 특히 가사를 해석할 때 이름도 생각 안 난다. 화류교의, 붓 이름이 뭐였어요? 양호수필이었나? 뭐 그런 단어까지 한 단어까지 전부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자고 했죠. 전체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그 정도로 이해할 정도의 단어만 알면 되는 것이지 모든 한자와 모든 생소한 단어를 전부 알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보면서 자주 보는 단어가 있다면 그런 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은 내가 모르면 그건 알아둬야 돼요. 모든 단어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지역적인 것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필요 없는 것까지 알려고 애쓰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 주요한 표현 이런 것들은 작품 공부를 하면서 따로 정리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셔서 계속해서 단어에 대한 그 지식도 늘려가야 그 해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되지. 아, 선생님 단어 몰라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모든 단어를 무시하고 추측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하련만은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읽는 걸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봐야죠.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하련만은 어찌된 인상이 되지도 괴로운 거. 이거는 잘 해석이 되죠. 야, 이 어찌된 인생이 이렇게 괴롭냐? 희스신탄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늘이 만들었대. 그럼 뭘 만들었다는 걸까? 사람의 인생. 뭐 지금 어찌된 인생에서 이 인생은 누구 인생? 내 인생.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겠어요? 일정하게 골고루 만들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하늘이 만들 때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지? 이겁니다. 처음부터 신산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30일에 9끼니를 얻거나 못 얻거나. 여러분 이거 아무런 감흥이 없나요? 이거 이런데? 이거 완전 불쌍한 거예요. 30일에 9끼면 10일에 10끼.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못 먹어. 3일에 10일에 3끼를 3일에 한 끼를 먹거나 못 먹거나 3일에 한 끼.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참을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끼는 줘야 돼요. 하루에 한 끼까지 주면 참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일에 한 끼 안 됩니다. 이틀에 한 끼도 안 돼요.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30일 9끼를 먹거나 이거는 자기가 뭐 다이어트 한다 안 먹냐? 못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습니까? 어찌된 이상해. 여러분들 죽겠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은 목에 겨워서 죽겠는 거고 이 사람은 진짜 정말 불쌍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여러분 그 갓은 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반들에게서 갓은 거의 이제 당연히 써야 되는 필수 액세서리. 옷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 10년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딴 옷 없어. 이 옷으로 10년 살아야 된다. 추워 죽겠는데? 일단 춥기도 추운데 괜찮아요? 아닌데요. 앞으로 10년간 이 옷만 입어야 된다. 체면이 안 쓰잖아.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양반의 상징인 갓이 10년 동안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없는 거예요. 옷까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표가 자주민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한에 가난한들 나같이 극심할까? 약간 그 라임이 맞죠? 이 두 개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뒤에 이제 그 주석을 보시면 안표는 또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의 표주박.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깼냐? 얘가 내가 깼냐? 누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시다. 내가 더 가난하다. 옛날 사람이 가난하다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네가 3일에 30일에 뭐 이거 굶어 봤냐? 3일 한 끼 먹어보고 일단 내랑 얘기하자.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내랑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훨씬 가난하다는 거야. 자, 가난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는 부분이었죠.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들. 자, 뭐가 보채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뒤에 보니까 뭐 합니까? 농사. 한 뻐꾸기가 뭘 보챈다는 소리야? 농사 지으라고. 실제로 뻐꾸기가 농사 지으랬겠어요? 하면 뻐꾸기가 뭘 알려준 거예요? 괜찮아 알려준 거지.
뻐꾸기가 지정이니까 아 봄이구나 농사 지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요? 농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쟁기 넣고 서편지한테 홈이 넣습니다. 누구한테 양반한테 빌렸을까? 농민한테 빌렸겠지.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씨앗을 찾았어요. 올벼씨 한 마리 반 넘게 지 먹었고 올벼가 뭘까요? 몰라도 돼요. 기장피, 조파, 차이점이 뭘까요? 몰라도 돼요. 어쨌든 뭐가 문제란 거예요 지금. 씨앗이 적고 다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밤늦게 집어먹어서 요거라도 선어되면 선어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몰라도 돼. 많을까 적을까? 적어. 뭘 보고 할 수 있지? 이거. 요거 뿌렸는데 춥고 줄인 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노 하잖아. 그럼 많은 거야 작은 거야? 몰라. 물론 선어대 뭐 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이즈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어쨌든 이거 썩었고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씨앗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씨앗을 뿌렸네요.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그 아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뭐 하는데? 농사 지으려고 씨를 뿌렸어. 하면 뭐 하는 상황일까 이거를? 밭에 가야 야 좀 잘 일 좀 해봐라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양반하고 조문 있나 보네요. 그래서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라고 이제 농사 좀 잘 지어봐라. 왜? 씨앗이 없으니까 잘 짓기라도 잘 지으면 좀 풍년이라도 들면 그나마 낫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하면서 이제 뭐합니까? 죽, 우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정을 준답니다. 여러분 국에서 건더기가 더 좋은 걸까요? 위에 국물이 더 좋은 걸까요? 건더기. 자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급식실에 삼계탕이 나왔어요. 근데 닭이 없어요. 국물만 먹어라. 1학년은 국물만 먹고 2학년부터 닭을 먹을 수 있다. 와. 폭동이야. 많이 들어. 안 우리 되겠죠? 학교 삼계탕 진짜 맛있는데. 안 되겠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위에 국물만 건져 먹고 건더기를 누구 준다고요? 종을 준다고. 왜? 너무 착한 주인이라서? 너무 착한 주인이라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정을 부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삼계탕에 10명 먹는데 닭 한 마리 넣었겠지. 그러니까 건더기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누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정이 일을. 그래서 전마가 좀 힘이 세니까 야 이거라도 먹고 좀 잘 해봐봐 밥 좀 팍팍 깔아봐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안양으로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그나마 있는 건더기라도 그걸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런데 종을 줬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건더기를 건져 종을 줬어요. 그럼 종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나 이게 일반적이잖아 양반과 종이가. 근데 뭐라고 하는데요? 눈 위에 발을 젓고 코로 휘발을 보는데 그래 잘 먹을게 이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좀 가벼운 태도잖아. 이게 뭔데요 지금? 양반과 무시. 이 상민 관계에 역전된 거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미안해가지고 건더기라도 더 퍼줬는데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못할 망정 그냥 휘파람 보면서 좀더 줘서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거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농사 다 지었어요. 올벼는 한 발 뜯고 조파천 다 묵히니 쌀잎이 발행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자 농사 결과가 어떻다? 망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의 뭔 뜻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뭐야 잡초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이 말이 뭡니까? 잡초가 겁나 많이 났다는 거지. 잡초는 좀 안 나도 되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났고 나머지 농작물은 다 망하니까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면 환곡이 뭔데? 그 나라에. 먹을 게 없을 때 그 나라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뭘 갚아야 돼요? 이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농사가 망했어. 무엇으로 갚을 것이며 부역세금. 옛날에 평민들은 직접 그 착출돼가지고 일을 하러 갔고 양반들은 대신 돈을 냈습니다. 그것도 못 내요. 이리저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이자로 줄 것도 없고 세금으로 낼 것도 없고 그래서 뭘 부러워하냐면 장초의 무지. 밑에 읽어보면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가라에서 나무를 부러워했대요. 정말 아무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아무나 심지어 이제 나무가 부러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나무가 부러운 지경. 여러분들도 어디 여러분 반에 식물이 없나요? 옛날에 그 막 뭐 병청에서 사업한다고 모든 학교에 다 식물 갖다 놨어요. 올바도 유학 앞에 식물 하나 있거든요. 카디반가 카티판가 뭐 이름 카디비입니까? 애가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죽었어. 내가 거의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다가
시험을 치다가 너무 어려워. 시험을 치다가 너무 어려운데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야. 아 그렇다. 와 정말 좋겠다. 시험도 안 치고. 지금 이런 상황.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겠나 이거 불안.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나 나무가 아니니까. 시절은 풍년. 딴 집에 농사가 잘 된대. 농사가 잘 되어봤자 아내가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안 배가 안 부르겠느냐 이 소리죠. 겨울이 덥다. 이번 겨울 따뜻하다고 하는데 나는 옷이 없어. 추워 죽겠는 거야. 배틀복도 쓸 데가 없어. 왜? 그옷 실이 없으니까. 실이 없으니까. 빈병에 남겨두고 소씨름도 버려둬서 불꽃집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밥 차릴 일이 없어. 녹슬어. 너 워낙 밥을 안 하니까 녹이 쓴 거야. 뭘 그렇게 솥이. 세시상말 명의 기재가 뭔지 몰라도 제사를 무엇으로 하겠는가? 그 당시에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제사에 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는데 원건 진짜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접대하겠는가? 물밖에 줄 게 없는 거지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양반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유교적인 자세들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중세국어의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변하는 단어는 몇 개 있는데요. 의미가 그대로 오는 단어도 있고 의미 자체가 아예 다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지금은 얼굴이라고 하면 이 페이스, 면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 얼굴은 뭐냐면 몸 전체, 얼꼴 해서 이 나의 나쁜 말로 꼬라지지만 이 전체, 몸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 이 몸을 지녀 있어 어려운 일이 하고 많다, 하나도 많다고 많다도 많다면 이 비슷한 표현으로 하도 할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기도 많구나. 그거나 하고 많다나 많기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얼굴은 이 자기의 몸을 지금 뭐랍니까 이게 내 얼굴이 그래도 좀 잘났다 이 소리입니까? 이 꼴로 태어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참 많구나. 약간 이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귀신이 정말 원수 같고 가난이 정말 원수 같고 가난이 지금 귀신에 비유한 거. 이 원수 가난 귀신 어떻게 하면 여의다 헤어지다 떠나보내다 하잖아요.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며 길한 날 좋은 날에 사방으로 가라니 뭐 한 거예요 지금? 굿 또는 제사 지낸 거지 귀신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런 말 누가? 귀신. 가난 귀신이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야야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니랑 내랑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죽거나 살거나 여윳줄이 없었는데 항상 우리 함께 했는데 어디 가서 누 말 듣고 내보고 가라 하냐. 가난 귀신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듯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나를 협박하더라는 거죠. 가난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 말이 맞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은 다 나를 버리는데 가난 혼자 신의가 있어서 날 안 버리는 거예요. 가난 빼고 날 다 버리는 거예요. 정신 생기다. 왜 저러는 거야? 그래 가난 니밖에 없냐 이런 거죠. 위협으로 회피하면 잠깨로 내가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제 뭐합니까? 체념해요. 하늘이 만든 이 내가 하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설마 하늘 어떻게 하겠는가?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내 분순이 서로에서 무엇하겠는가? 약간 이제 오히려 조화로 가는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체념과 받아들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뭔 얘기했어요? 계약 있잖아요. 계약이. 평생 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 못 벗어난다고. 근데 이 사람 그 산책을 하고 싶은 걔가 산책을 포기하고 받아들인다고. 그 양반이거든요. 사대부예요. 유교적인 사상 가지고 있어요. 꿈도 있어요. 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처음에는 이거 짜증난다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가난을 쫓아내고 굿도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체념하고 받아. 이게 팔자고. 이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정말 안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답도 안 보이고. 선생님이 예전에 문제를 풀 때 시 같은 경우는 한 2번, 3번쯤에 보기가 나오는데 그 보기가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합니까? 네. 특히 시문제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선생님이 낸 무슨 문제는 보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학력평가에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탐군가가. 그때 이제 굉장히 괜찮은 보기가 있어서 내가 보기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탐군가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대부가 자신이 처한 궁핍한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가사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작품에는 가난으로 인해
사대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아까 와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극심한 부패 권리는 사대부에도 불구하고 종에 대한 권위 아까 나왔죠. 그 상황 들어와 있죠. 이와 함께 경제적인 모종에 가난해서 벌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 다 나오잖아.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습니까? 이걸 먼저 보고 해석하면 훨씬 해석이 잘 돼요. 끄덕끄덕하면서 해석하게 될걸?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사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보기를 잘 안 봐요. 왜냐면 난 이미 앞에서부터 보는 습관이 들어버렸고 그리고 나는 안 봐도 돼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라고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시 문제가 나오면 보기부터 보세요. 보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해석이 잘 돼 있잖아. 내가 초반에 평생 묶여서 하는 시골계 이야기 그거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모습이랑 사대부로서 일신양명을 목표로 하고 존경받는 것을 목표로 했던 당시 양반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종에게 무시받는 상황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노래에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수능 때문에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을 자꾸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원래 아닙니다. 원래는 그 글을 쓴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면하는 것. 이게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고전시가지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전시가도 너무 고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도 감정을 읽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선생님 밑에 가와 나를 갖고 왔어요. 가는 농사 짓는 장면이고 나는 가난 귀신한테 이게 제사하는 그 장면인데요.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의지를 드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너무 하자라고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야 내신 산타라는 걸 누구 설득하려는 거 아니죠? 이거는 뭐 가라라고 하니까 그나마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가는 그게 아닙니다.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 여러분 추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방금 말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추상의 반대 개념 구체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거고 사랑, 뭐 도전, 희망 이런 것들은 추상적 관념적인 거죠. 근데 여기는 추상적인 소재가 열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를 보세요. 뻐꾸기, 쟁기, 호미, 씨앗, 울벽, 기장, 피, 조, 팥 관념적인 거예요? 아니잖아. 이건 틀려. 한번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 이게 과거라고 하더라도 그립겠습니까 이게? 네. 4번 가는 관념적인 문제. 이게 관념적인 문제예요. 농사 실제적인 문제잖아. 이거 다 틀렸네. 나 볼 필요도 없이 가에서 다 걸러지네요. 그죠? 자 5번 가는 현실 타기 어려운 거 그로 인한 탄식. 맞네요. 농사 짓기 어렵고 탄식. 어떻게 살겠는가 탄식이잖아. 나는 의인화된 대상 누구? 가난 귀신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5번이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쉽죠? 그래서 오히려 고전시가가 훨씬 그 문학적으로 단순해서 쉬워요. 해석만 잘 되면 됩니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내라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 괜찮죠?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 그러니까 농사를 좀 잘 지어서 뭐 팍팍 씌워가지고 잘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자 2번 니은 부역 세금은 어디에 할 차를 했고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방법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모면은 튀면 되죠. 모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책임을 꿰매서서 벗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낼 수 있을까? 이게 모면이지. 근데 이거는 내려고 하는데 모면을 하는 게 아니고 낼 방법.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 능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3번 겨울이 덥다는데 몸을 어디 가리고 겨울이 따뜻하다고 몸을 가리고 것으로 옷가지가 부족함. 충분히 가난한 형편에서 그럴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시루도 버려보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소시루를 방치해도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음식을 해먹을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원근친척 손님들은 어떻게 접대하겠느냐.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 어쩌면 좋노 이런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 적절하고 안 되는 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A, B에 주목하며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A는 하늘이 만드신 일정 고루하는 말은 그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하늘이 만든 이 인에 관한 설만을 어떻게 하겠는가 불호가 어떻게 하는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A에서는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괴롭냐 하는 거고, B에서는 아이고 하늘인 거 맞는 거 짜겠노 받아들여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의 감상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자, A에 1.5로 하늘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화자의 신념이 하늘에 만든 이 내 가난에 만들어서 강화됐다는 것은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난한 거지 모두가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어찌된 인상위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인 인생관이 쌀이필 발행에서 낙관적인 건데요.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잡초로 와이를 많이 한다 이게 낙관적인 거예요? 아니잖아.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에 기다리도 괴로움과 할게 괴로운 건 탄식의 대상이지만, B에 서러워해서 뭐하겠노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 맞죠? 탄식에서 나중에 결국 받아들이고 나아가니까 3번에 적절하네요. 그럼 4번, 부러워하라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나타나있고 설마한들 어이안에서 우월감? 이 시에는 우월감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열등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월감 하나도 없어요. 자, 5번, 이 얼굴 지녀 있사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나 빈천도 내 분순이에서는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고, 딱 봐도 아니죠. 네. 근데 이런 걸 왜 보기로 내놓느냐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낚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막 가난하네 하다가 이 얼굴 어디 나오노?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전체 흐름 생각 안 하고 딱 이거만 보는 거야. 아 그래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자꾸 문제가 보이는구나. 그런 거 있잖아. 아, 얼굴값 한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 안 보고 이상한 단어들의 조합만 이렇게 하다가 야, 이 얼굴 지녀 있어. 아, 그래 이만 얼굴이라도 잘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구나. 그러다가 빈천도 내 문서 가난하니까 자신감이 약화되겠네. 이래갖고 답을 하나 해야 되겠다니까.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참정을 파두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제일 중요한 게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지? 작품 공부. 작품 공부를 언제까지 하라고? 2학년 1학기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 넷플릭스 볼 때가 아니에요. 유튜브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놉니다. 밤에. 난 놀아도 되잖아. 난 이제 공부 다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 그래서 내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내보다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 이제 모의고사 치죠? 내일 모의고사 이제는 좀 이제 모의고사가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국어 지금 뭐 나올까 이런 걸 좀 작품 공부를 하면 그렇게 궁금해져. 가사가 나올까? 시조가 나올까? 이번에 한용원의 작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돼야 수험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저희 고1이에요. 나 고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막 그룹 떠 있으면 야 저기 뭐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가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별로입니까? 네. 그게 그만큼 집중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내일 모의고사에서 얘들아 내일 뭐가 나왔어. 서로 막 얘기하고 공유하고 점심시간 그런 얘기.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